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TMT 국루 톡방. 예, 오늘은 이제 건국회에 이제 정은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여대 이제 대자보 이제 사건 때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굉장히 스타가 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뭐 언론사에서도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됐던 분입니다.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앞에 보고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소속 정은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그 정은희님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언론사에 나왔던 그 대자보 사건, 이제 네. 그것으로 이제 많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그런 뭐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제 종북 세력들을 네. 이제 척결해야 한다. 네. 종북 세력들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제 성향이 막 극우파다, 뭐 완전히 우파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죠? 네, 종북을 척결해야 한다는 거는 예.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제 정치적인 성향이 결정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어느 나라든 사실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도 안보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안보 문제는 이제 좌우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안보를 위협하는 이제 그런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종북 세력들을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을 뿐인데 정치 성향이 이제 너는 보수다, 네. 우파다, 뭐 심지어 뭐 극우파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예, 이제 뭐 극우도 그렇고 극좌도 그렇고 정치권 내에서 예, 그들을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해서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전혀 반대하지 않고 이거 당연한 조치다라고 예, 예. 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종북 세력이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956년에도 독일에서 이제 공산당을 해산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통합진보당을 이제 해산을 했는데 아직도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독재주의적인 박근혜 정권의 뭐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네, 되게 화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박근혜 정권이 뭐 독재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정말 어이가 없고 사실 통합진보당 말고도 예. 지금 뭐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언급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예. 학교를 다닐 시절에 반미청년회 핵심 멤버라고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반미청년회에 들어가려면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런 분이 바로 종북이지 않나. 네. 그런 분이 처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 내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주사파 계열,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계속 선거할 때마다 국회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소 너무 이제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은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총궐기가 처음 있을 때 그 백남기 노인 이제 사망 사건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때도 제가 백남기 사망 지긋지긋한 시체팔이라는 글을 써서 네.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인. 근데 네. 제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치 백남기 잘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 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제가 칼럼에서 말하고자 했던 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남기 씨의 사인이 뭐 빨간 우비 때문에 그랬든 아니면 예, 뭐 예. 진짜 물대포 때문에 죽었든 예, 예.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다. 왜냐면 백남기 씨가 넘지 말라는 폴리스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 이 사인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백남기 씨의 죽음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 정치 세력이 정부를 까내리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예. 안 된다라고 쓴 것인데 많이 와전이 되고 네 좀 와전이 되고 왜곡이 왜곡이 되고 돼서 뭐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전혀 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저희가 당연히 애도를 표하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던가 결국에 그 민중총궐기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뭐 사드 배치 반대, 박근혜 정권 퇴진, 뭐 그리고 더 있죠 국정교과서 뭐 철폐, 뭐 계속해서 뭐 개성공단 재개, 정치적인 이유란 말이죠. 네. 그리고 민주노총 역시도 사실은 이제 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정치적인 부분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비판을 했던 건데 네. 이제 그쪽에서는 또 이제 좌파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 뭐 네, 사람이 죽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이번에 그 대자보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이잖아요.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네. 부분. 실제로도 대자보들을 보면은 북한과의 뭐 이런 개성공단 철폐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는 대자보들도 많았어요. 네, 뭐, 상당히 많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뭐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혀 뭐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뭐 박근혜 정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뭐 기리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대학생들의 문제 인식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 분들이 되게 프레임화를 되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계속 친일 미화, 독재 미화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를 시키고 나오고 나서는 뭐 별거 없는데 그렇죠. 친일 독재 미화 했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교과서가 마치 이미 이제 친일 독재 미화가 된 거죠. 언론에 의해서, 좌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 그리고 뭐 제 대학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이미 언론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언론들도 그렇게 정직한 그런 매체가 아닌데 그 네. 언론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신뢰하는 부분, 그리고 그 언론에 나온 부분이 그 단어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그 단순히 그런 것 같다, 그런 혐의가 뭐 의심이 된다 이런 의혹이다, 부분들을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실태가 사실은 조금 많이 안보에 대해서 좀 무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종북 세력을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극우파가 하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전혀 아니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아, 주변에서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뭐 비난에 되게 많이 시달렸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백남기 시체파리 칼럼을 쓰고 네.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희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항의 전화나 뭐 그런 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 예. 저희 항의 전화. 정치외교학과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요. 네, 그래서 이 학생과 저희 과의 입장은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셨었는데 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오죠.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예. 친구들이 거의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그래서 정말 예. 의리도 없는 애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정원희님의 그 어떤 주장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주장의 논리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 친구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하고 그러지 않나요? 오히려 뭐 얘기하면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언성만 높일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랬으면 저는 그 친구한테 가서 아,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보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그렇죠. 물어보고 서로 풀고 할 텐데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끊어버리고 이게 좀 되게 많이 답답했겠네요. 네, 많이 답답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게 문제고 뭐 네. 이런 부분은 뭐 잘못이 있고 뭐 이거는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뭐 그런 게 없이 네,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너한테 실망했어 뭐 이러면서 네. 너가 촛불을 안 들다니 실망이야 약간 네. 그런 뉘앙스. 네, 맞습니다. 실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저도 이제 와서 너 촛불을 안 들어? 하면서 촛불 집회를 반대를 해? 하면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도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실망이다 뭐 아니면 그냥 뭐 그나마 이제 뭐 나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네. 굉장히 좀 답답하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면은 좀 이제 친구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최소한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더욱 더 그렇지 않나요? 또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또 여대에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저히 학교 갈 용기가 그 당시에 안 나서 그때 휴학을 바로 하고 이번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네. 근데 눈에 띄지 않다고는 하는데 안 띄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또 그래서 학교 그 게시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커뮤니티 예. 같은 데가 있는데 예. 이제 거기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저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뭐.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접하는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교조들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이제 사실은 좌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북 세력들에 대한 인식도 물론 종북 세력들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긴 있을 거예요. 종북 세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우파에서 툭하면 뭐 빨갱이로 몰고 간다. 네, 종북몰이다. 종북몰이 한다. 근데 실제로 종북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종북몰 한다. 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녀 사냥을 한다. 네. 근데 사실 마녀 사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더 마녀 사냥이라고 대단한 마녀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증거가 나온 게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네, 그렇죠. 그 증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독수독과의 원칙. 예.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간첩 분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 PC였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태블릿 PC가 출처가 뭔지도 아직 불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JTBC 측에서 그 태블릿 PC를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네. 태블릿 PC가 아니라 예, 불법적으로 이거를 취득을 했죠. 말하자면 절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게 뭐 원칙도 없고 전혀 맞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 시작부터 잘못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그 JTBC에서 독일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네. 했다가 다시 보니까 이제 사무실 WK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이 됐다. 네, 맞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그런데 또 다시 찾아보니까 손용석 기자는 10월 그 18일 날 심수미 기자가 입수한 게 아니고 10월 10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 네, 뭐 날짜도 계속 바뀌고. 바뀌다가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이게 무단 반출된 거다. 네. 절도 행위로 한 거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검찰에서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최순실이 독일에서 이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잖아요. 9월까지. 네. 근데 귀국을 11월이 다 돼서 했는데 10월 달에 JTBC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적법한 관계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이게 독일에서 사용한 게 한국에서 최순실이 오지도 않았는데 JTBC가 손에 넣냐? 네. 그거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 안 하고 무조건 최순실 맞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태도도 참 안타까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태도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리고 또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8대 0이라는 그 인용을 8대 0 만장일치로 한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원래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 8대 0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8대 0으로 인용이 된 거를 보고 이건 진짜 100%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그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인용되고 후에 김평우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탄핵 소추안에 있던 탄핵 사유가 13개잖아요.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제출한 그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이제 판결이 된 게 아니라 강일원 재판관이 다시 13개의 탄핵 사유를 5개로 재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게 어쩌면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준 건데 그거를 다시 해체해서 하나하나로 풀어서 해석을 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다시 재정리를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탄핵 인용으로.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면 그 13개의 탄핵 사유가 적혀있는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판결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나는 탄핵 인용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개로 줄이고 맞아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재판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에다가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오면 고치면 탄핵으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치 재판관이 국회한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더 웃긴 거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뇌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웃긴 건 미르재단이 이제 출범을 할 때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 특검이나 검찰에서.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진짜. 고영태 녹취록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참 엉터리 정말 졸속 탄핵이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난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탄핵을 변론을 하는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바로 들어보지도 않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 김평우 변호사가 질문을 했는데 재판관이 그 질문을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변론인들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바로 기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네, 또 분명히 이 결국에는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3개월 만에 해버렸다는 게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이상 네. 조사를 하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좀 그 미국에서도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네,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72년에 터지고 나서 이제 조사하고 탄핵 가결하는데 2년이 걸렸잖아요. 네, 가결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래 2년이나 걸렸는데 증거 다 나왔어요. 그때도 뭐 도청하던 거 다 걸렸고 뭐 CIA 동원해가지고 선거 이렇게 막 방해하고 이런 거 다 걸렸는데 네, 그런데도 2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냥 3개월 만에 증거도 뭐 증거도 없고. 불충분한데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를 8대 0으로 만장일치했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 맞는가? 사실 위헌적인 판결이죠. 그렇죠. 네. 위헌적인 판결이죠. 실제로 진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와 그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비난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청년들은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진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박근혜가 저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무당 아줌마 데리고 이제 국정농단을 했다. 계속 언론에서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약간 네. 세뇌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순실이 아직도 무당이라고 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무당이 아니라 교회 신자라고 네, 알고 신자인데 있는데 이제 뭐 다들 이제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언론의 책임인 것 같고 네. 실제로 헌재 판결 때 또 많은 분들이 그 분노했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정말 이제 목숨을 잃으신 네. 애국지사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영상 보면은 경찰이 사실은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 버스에서 이제 넘어뜨리더라도 이제 매트리스가 있는 부분에다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다 넘어뜨렸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왔고 경찰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뭐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편집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정원희님께서는 계속 이제 대학교 생활을 네. 이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복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학을 하시고 네. 사실은 또 계속해서 이런 사실은 청년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전교조의 영향도 있고 또 언론의 영향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길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좀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기. 제가 이제 이 세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 세계 예.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예. 한 선교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예. 선교사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북한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영상을 보게 된 후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북한 인권 동아리를 하게 되었어요. 북한 인권 동아리. 네. 북한 인권 뭐 개선 동아리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북한 인권 사진전 같은 걸 열어서 북한 인권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그런 것을 실태를, 알리는 예.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국토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대장정이랑 국토대장정. 이제 뭐 컨퍼런스 이런 것을 참석하게 되었고 그 후에 통일한국 리더십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호 목사님 밑에서 글도 배우고 책도 읽으면서 이런
예, 건국회 네, 소속에서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그 처음에 그러면 선교사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듣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고 또 네, 그런 맞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파라던가 보수라던가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음. 생각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그냥 네. 북한 인권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진짜 인권 실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그 활동 북한 인권 동아리 활동을 했을 당시에도 너 보수 우파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저는 예. 되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왜냐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었거든요. 예. 초중고를 필리핀에서 예. 이제 마치고 대학교를 이제 한국으로 온 건데 이제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던 이거는 너는 보수 우파고 뭐 너는 뭐고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지 북한 인권을 외쳤을 뿐인데 바로 저는 보수 우파 수구 꼴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정말 그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북한을 이제 북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지금에 말하는 이제 김씨 왕조, 김씨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3대 세습 정권과 그 이제 노동당 그리고 그 북한군 이런 북한 정권을 저희가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북한 주민들은 저희가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북한 인권 개선법은 반대하면서 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도발하면 막 쌀 줘야 된다, 돈 줘야 된다 이렇게 그게 과연 진짜 북한을 위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왜 종북이라고 하냐면 예, 종북 짓을 하니까 종북이라고 하죠. 종북 머리가 아니라 그렇죠. 종북 짓을 그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종북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은 군대에도 있다고 해요. 지금 뭐 군대에서 네. 병사가 뭐 김일성 장군은 뭐 훌륭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처벌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실제로 군대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을 정도로 종북 세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사실 대부분 다 그냥 통합진보당 정도, 네. 뭐 그 정도만 이석기 정도. 뭐 이석기 정도, 뭐 나머지는 뭐 얼마 없어 소수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때려잡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 구호를 외치지 않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교가 이제 와가지고 야 너 뭐야 하면서 빨리 해 막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군대에도 그분 영창 안 가셨나요? 그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사회 곳곳에 되게 놀랍네요 정말. 실제로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탈북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고 해요. 네,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중북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잘 안 되고 심지어 그 왕재산 사건이나 이제 뭐 그런 사건들 보면은 그 북한군의 그 지령 문서가 네.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걸 이제 대남 공작 그쪽에서 이제 지령문이 발견됐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이제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쓴 사람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지령을 보낸 네. 당국자가 직접 와서 네. 그게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는 증거로 그러니까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증거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들 인권이 지금 대통령 인권보다 더 위에 있는 건가? 네. 아이고, 참 사회 곳곳에 이래서 저희가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 맞습니다. 곳곳에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철수, 네, 국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뭐 연방제 통일, 네, 그리고 북한 인권법
개선은 반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노골적이죠, 너무. 네.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심지어 국회까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비난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종북색들이 많이 있다. 이런 종북 세력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 하면은 너 보수지. 너 수국골통이지. 중북몰이 하지 마라. 요즘은 수국골통이란 말을 안 하고 이제 박사모지. 아, 네, 맞습니다. 일베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인권 얘기하면 이제 박사모 일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너무 억울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니 뭐 사실은 박사모 하는데 박사모면 그렇게 많이 태극기 집회 올 수가 없죠. 네, 당연하죠. 박사모가 그 정도의 이제 동원력을 가졌으면 정말 진짜 대단한 단체인 거죠. 박사모가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 단체 중에서 민노총보다 위에 있는 단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언론에 또 프레임하죠, 이게 또. 그렇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뭐 돈을 받고 뭐 동원했다. 근데 지금 20번이 넘게 나왔는데 네. 5만 명씩 5만 원 계산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25억 20번 넘게 쓰니까 500억이 넘게 쓰였다는 건데 네. 그 돈의 흐름을 아무도 지금 포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국회 계속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하시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책을 읽고 네. 글을 쓰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도 계속 참석을 하고 또 건국회에서 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국토대장정이나 네, 국토대장정, 컨퍼런스 예. 그리고 통일한국 리더십 아카데미 계속 네,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은 되게 청년으로서 제가 여기 이제 많이 청년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그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되게 너무도 오늘 대화 정말 좋은 대화였고 네,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애국 운동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은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 TMT 블루톡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